명리학 기초 입문 수업, 이번에는 육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신은 사회적 관계를 이야기를 하죠. 이해하기 쉽게 사주 명식을 하나 올리고 설명을 해나가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오, 갑신, 계유, 무오. 생년월일시를 원광만세력으로 핸드폰 어플에서 다운받으셔서 생년월일시를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사주가 나오고요. 년, 월, 일, 시가 되겠습니다. 앞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늘에는 천간이라 그러고요. 아래에 있는 것은 지지라고 그럽니다. 사주를 볼 때 이 월지, 월에 있는 월의 땅이라고 해서 월지라고 그러는데요. 항상 이 월지를 기준으로 사주를 해석을 하고요. 이 일에 있는 일간이라고 그러죠. 일간을 이 사주의 주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간은 주체다. 그래서 이 사주 명식은 신월에 태어난 계수 일간이 되겠습니다. 명리학은 철저하게 계절 학문이거든요. 그 계절에 태어난 시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땐 태내호흡을 하죠. 태내호흡을 하다가 탯줄을 자르고 세상에 나오는 그 시간에 폐호흡으로 전환이 됩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겠죠. 그 시간, 처음으로 세상에 나와서 폐호흡을 하는 그 시간의 기운을 표시한 것이 사주 명식입니다. 우리가 보통 2016년 7월 3일 10시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막연하죠. 어떤 시간의 흐름의 어떤 양적인 부분만 이야기하지, 이 사주 명식처럼 그 시간에 타고난 기운을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주는 그 시간에 태어난 기운을 육식갑자를 이용해서, 천간지지를 이용해서 풀어놓은 것이죠. 이 시간에 태어난 시간에 기질이 그 사람의 무의식에 박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기치죠. 인간이 이 우주 속에서, 태양계 속에서 태어났을 때 그 태어난 시간의 기운, 초기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천간과 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천간은 순수한 하늘 기운이고요. 지지는 그 계절을 뜻합니다. 계절을 뜻하고 환경을 뜻하죠. 이 사주를 오행으로 한번 분석해서 그려보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주의 주체는 개수일간입니다. 그래서 개수는 수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수 다음에는 목입니다. 수생목이라고 그러죠. 수는 목을 생하고, 그 다음에 목 다음에는 화가 오겠죠. 목생화. 나무는 화를 생한다. 불을 생한다. 화 다음에는 토가 되겠습니다. 불이 있으면 땅을 따뜻하게 생을 하겠죠. 그 다음에 토 다음에는 금입니다. 땅 속에서 쇠붙이 금이 나온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은 수를 생하죠. 어떤 쇠나 바위 같은 기운에서 물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오행으로 분류할 수 있고요. 이 사주 8자를 여기에 배치시켜 보겠습니다. 이 사주의 주체는 개수일간이죠. 그래서 수는 천간에 개수가 있고요. 이 사주에서 목을 찾아볼까요? 목은 이게 월간에 간목이 있죠. 간목이 있습니다. 화를 찾아볼까요? 화는 연지에 오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지에 또 오화가 있습니다. 다음 토는 시간에 무토가 있습니다. 다음 금은 월지에 신금이 있죠. 그 다음에 일지에 유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간에 경금이 있네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사주의 8자를 수목화토금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처음 명리 사주를 파악하실 때 뭐 식신이니 상관이니 그런 개념들이 눈에 익지 않으면 아마 이게 잘 파악이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원을 그리고 오행으로 분류한 다음에 그림을 그리고 나서 파악을 하시게 되면 그 관계들, 오행의 관계들, 그 다음에 육신의 관계들에 대한 파악들이 쉽게 될 것 같네요. 먼저 이 사주의 주체는 개수일간인데요. 오른쪽으로 가는 기운을, 이 자리를 식상의 기운이라고 합니다. 식상. 이 식상의 기운은 진로개척 능력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화의 자리는 이 사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재성의 영역입니다. 재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재성은 사적 영역입니다. 왜 사적 능력이냐? 수는 목을 생하죠. 요거는 생의 관계고요. 목은 화를 생합니다. 하지만 이 수는 불을 극을 하게 됩니다.
그죠? 수는 보통 불을 우리가 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 극이라는 것은 경쟁에 뛰어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 개수가 화를 바라보게 되면 경쟁하러 가는 것이고 그것을 쟁취하러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간이 극하는 자리는 재성이라고 그러고요. 사적 영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 제복이 있네, 뭐 돈이 있네, 그다음 남자 입장에서는 뭐 여자가 해당이 되겠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재성의 영역이고요. 다음 이 사주 입장에서 이 토의 자리는 관성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 관성은 공적인 영역으로 볼 수 있고요. 왜 공적인 영역이냐면 이 토는 토극수라고 해서 물을 막겠죠. 그래서 이 일간 주체를 극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이 극한다는 것은 임무를 부여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임무를 부여받는다고 해서 이 자리를 관성이라고 그러고요. 공적 영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 직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남자 입장에서는 뭐 자식이고요. 여자 입장에서는 뭐 남편도 되겠습니다. 공적인 영역입니다. 다음 이 개수를 물을 생하는 이 금의 자리는 인성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인성은 나를 생하는 기운이죠. 그래서 인성을 보통은 뭐 공부, 문서 이렇게 보고요. 뭐 가족으로는 엄마가 해당되겠죠. 엄마가 나를 낳으니까요. 그 생하는 기운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결국은 일간 주체에서 진로를 열고 그 진로의 어떤 노력한 결과들이 자기의 어떤 영역이 되고 이 자기의 어떤 영역을 사회적인 공적인 영역을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인성은 공적인 영역에서 임무 수행을 내리는 것을 수행하는 능력이 되겠죠. 그래서 인성은 임무 수행 능력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는 일간 주체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자리는 또 비급의 자리라고 합니다. 비급은 나와 같은 오행으로 구성이 되면 비급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협조자, 협력자 그런 기운이죠. 그런데 이 식상과 재성과 관성과 인성과 비급으로 각각 두 가지씩 있습니다. 두 개씩 있어서 십신이라고 그럽니다. 십신. 먼저 식상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식신이 있고요. 상관이 있습니다. 식신은 일간과 음양이 같은 것을 식신이라고 그러고요. 진로개척 능력 중에서 오래 준비해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는 기운으로 이해를 하시고요. 다음에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은 일관과 음양이 다르고 식신과 같이 오래 준비해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기운이 아니고 그 중에서 외부적인 요소를 끌어와서 경쟁에 참여하는 기운을 상관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 사주는 개수가 음이죠. 수 중에서 음수죠. 그 다음에 이 간목은 양목이죠. 그래서 이 간목, 이 사주체가 가지고 있는 이 간목은 상관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주는 외부적이도 경쟁에 뛰어들거나 외부적인 요소를 끌어와서 뭔가를 진로를 개척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주가 되겠죠. 다음 재성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편재와 정재가 있는데요. 이 사적인 영역 중에서도 먼저 정재를 설명드리면 정재는 고증 소유 개념입니다. 고증 소유군 나의 공간, 나의 영역인데 한정된, 고정된 그런 재성을 정재라고 그러고요. 이 편재는 고정된 영역에서 확장된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재가 내 것을 고집하고 내 것을 챙긴다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요. 편재는 내 것을 챙기는 것만 중요하지 않아. 그걸 확장시켜서 경영을 하겠다는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 편자는 치우칠 편자를 쓰는데요. 두루 편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재는 발을 정자를 씁니다. 그래서 편재는 영역을 확장하는 경영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일관과 음양이 같으면 편재라고 그러고요. 일관과 음양이 다르면 정재라고 합니다. 이 개수는 음수죠. 그 다음에 이 와도 음화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편재가 되겠죠. 일관과 음양이 같기 때문에. 그럼 이 사주는 재성의 영역 중에서 편재의 성향을 띠게 됩니다. 다음에 관성의 영역인데요. 관성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편관과 정관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편관은 일관과 음양이 같으면 편관이고요. 일관과 음양이 다르면 정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관은 공적 영역을 공적인 임무를 수행을 하는데 고정된 임무를 뜻합니다. 고정된 임무를 뜻하고요. 그리고 안정된 의미를 띠죠. 정관, 바른관. 그 다음에 편관은 치우칠 편자의 관인데요. 이 편관은 또 폭이 좀 넓은 거겠죠. 편재가 폭이 넓은 어떤 개념이라 했듯이 편관도 좀 폭이 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편관은 일관과 음양이 같기 때문에 그걸 하는 힘의 세기가 크게 되겠죠. 항상 음양이 같게 되면 극하는 요소가 크게 됩니다. 참고로 음양이 달라서 극을 할 때 음과 음이 만나는 경우가 있고요. 양과 양이 만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음과 양이 만나거나 양과 음이 만나는 경우의 세 가지가 있겠죠. 이 세 가지의 극하는 기운, 반대되는 기운이 만날 때, 여기는
양과 양이 만나는 거죠. 음과 음이 만나는 극하는 기운이 가장 세고요. 그 다음에 양과 양과 이 만나는 극하는 기운이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음과 양이 만나거나 양과 음이 만나는 기운은 세 번째의 어떤 강도로 이해를 하시고요. 이 사주 같은 경우는 무토는 양이죠. 그리고 개수는 음입니다. 그럼 음과 양이 만나기 때문에 음양이 다르죠.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의 관은 정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자가 싸우게 되면 아주 극렬하게 싸울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남자와 남자가 싸우는 거는 화끈하게 부딪히고 뭐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남자 여자가 싸우는 것은 잘 싸움이 안 되겠죠. 싸우다가도 또 음양은 합을 하게 되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다음 여기 인승의 영역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편인이 있고요. 정인이 있습니다. 일관과 음양이 같으면 편인이라 그러고요. 이 일관과 음양이 다르면 정인이라 그럽니다. 먼저 정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정인은 공적인 임무를 뜻하는 관성의 정관의 명령에 맞게 수행하는 능력을 정인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편인은 마찬가지로 편인은 자율권이 있다 그랬죠. 어떤 공적인 영역에서 명령을 내리는 부분을 자기 재량권을 가지고 수행하는 능력이 편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 이 경금은 하늘에 있는 천간 경금은 음양이 다르죠. 경금은 양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경금은 정인이 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신금도 음양이 다르니 정인이 되겠죠. 이 유금은 음금이잖아요. 유금이. 그래서 음으로 갔기 때문에 이것은 편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 사주체에 이 정인 두 개와 편인 하나가 있는데요. 일단 월지 기준입니다. 월지가 신금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정인이 우선하는 사주입니다. 그리고 일지에 편인이 있죠. 일지의 편인은 개인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뭐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십신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말씀드리고요. 비급을 말씀드리지 않았네요. 이쪽 영역은 비급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여기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견과 급제가 있는데요. 비견은 일관과 음양이 같으면 비견이라고요. 보통 비견은 뭐 내부자, 뭐 협력자, 뭐 준비력 그런 걸 뜻하고요. 이 급제는 외부자, 경쟁자, 그 다음에 뭐 분발심 그런 걸 뜻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십신의 용어 설명을 말씀드렸고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수 다음에 목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단계를 건너게 되면
생이고요. 이 한 단계를 건너뛰게 되면 그걸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수는 화를 극하고요. 화는 쇠를 녹이겠죠. 그래서 금을 극하게 되고요. 이 금은 나무를 자르겠죠. 그래서 목을 극하게 되고요. 목은 땅속을 뚫고 나오겠죠. 그래서 목은 토를 극합니다. 그리고 이 토는 물을 막아버리겠죠. 그래서 토는 수를 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단계씩 가는 것은 생의 단계죠. 그리고 한 단계를 건너뛰게 되면 극을 하고요. 그래서 상생상극이라고 그러죠. 서로 생하고 서로 극한다. 이 사주는 상생도 있고 상극도 있겠죠. 상생은 생을 하니까 준비력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상극은 극을 하는 것은 경쟁을 뜻합니다. 그 사주는 상생과 상극이 어우러져 있으면 능동적인 어떤 흐름을 띠게 되겠죠. 사주를 보실 때요, 이 연은 대외적인 환경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이 월은 이 사주체의 모든 생활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 일은 어떤 개인적인 성향이나 환경을 이야기하고요. 이 신은 뭐 미래적인 그리고 개인 취미적인 어떤 영역들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주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월이겠죠. 이 월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일간은 이제 주체가 되고요. 그리고 이 사주에서 천간과 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그 힘의 왕세, 광약, 강하냐, 약하냐, 왕하냐, 쇠하는 걸 판단을 할 때는요. 이 천간과 지지가 같은 오행이 통해 있으면 그 기운은 아주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주는 신으로 태어났잖아요. 이 금의 기운의 계절에 태어났는데 이 천간에 경금이 통해 있습니다. 투관했다고 그러는데요. 하늘에다 드러냈다 그러면 특히 월지가 강한데 월지의 힘이 센데 이 힘센 월지의 기운이 하늘에 올랐기 때문에 이 사주의 가장 중요한 육신의 기운은 여기 정인이라 그랬죠. 일간과 음양이 다르면서 나를 생하는 기운이니까 이 사주는 정인의 기운이 가장 강합니다. 그럼 이 정인이 나를 생하는 기운이죠. 나를 생하기도 합니다. 생만 하면 상생만 하면 기본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육신이고요. 이 정인이 극을 하는 기운이 있으면 이 인성은 두 가지의 역할을 하겠죠. 생도 하고 극도 하게 됩니다. 만약 생을 하는데 정인이 이 관성이 없다고 했을 때 는 또 이 정인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겠죠. 왕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정관에 생을 받은 정인이 이 일간도 생하고 정관에 생을 받은 정인이 이 상관을 극하기 때문에
이 정의는 이 사주체에서는 상당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모든 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생을 하느냐 아니면 상생을 하고 상극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육신의 자리의 역할을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는 무토라는 정관의 생을 받아서 일간도 잘 생하고 그 다음에 이 정인은 상관도 제어를 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사주는 이 정관을 또 생하는 편재가 있죠. 편재가 있어서 이 정관도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편재, 자기의 어떤 사적인 영역이고 재주이겠죠. 그 재주를 확장을 시켜서 정관이라는 사회에서 어떤 요구하는 그런 부분을 잘 생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고 그 관에서 명령을 내리는 임무 수행을 아주 잘하는 기운이 있겠죠. 그리고 이 경금이라는 큰 바위에 새는 개수라는 옹달샘을 잘 생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주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시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라고요. 본인 사주든지 지인의 사주이든지 이 원강만세력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입력하시게 되면 이 사주 8자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구한 사주를 목화토금수로 분류를 해서 분류를 하게 되면 각자 자리가 나오죠. 그러면 우측은 식상과 재성 영역으로 나눠지고요. 이 좌측은 관과 인성의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연습을 좀 자주 해보시길 바라고요. 게시판에 설명 자료들은 올려져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좀 자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주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 재관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영역이겠죠. 재성과 관성은. 그 다음에 인성과 식상은 개인적인 영역일 것입니다. 개인적인 영역이요. 그리고 사주를 판단할 때 일간 기준으로 이 육신을 판단하는데요. 먼저 일관과 재성을 비교해서 일간의 힘이 강하다. 일간의 기운이 강하면 그 주도권은 일간에게 있겠죠. 왜냐하면 나의 기운이 강하니까. 반대로 재성의 기운이 강하게 되면 주도권이 이 자기 영역에 있는 사람이게 되겠죠. 그럼 내 주장보다는 자기 영역에 있는 그런 주장에 따라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관과 재성을 비교해서 일간이 재성보다 크게 되면 주도권은 일간에 있는다고 보고요. 일관과 재성을 판단을 해서 재성이 더 왕하면 그 주도권은 재성에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일간과 관성을 비교했어요. 일간이 왕하면 주도권은 일간에게 있게 되겠죠. 반대로 관성, 공적인 영역이 강하면 그 주도권은 관성이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관성이 강하다. 관성이 강하고 일간이 약하게 되면 그 사주는 공적인 영역,
업무 수행하는 사회적인 어떤 직장이나 그런 공적인 영역에 더 주도권을 맡기는 사람이 되고요. 일관이 강하게 되면 이 공적인 영역보다는 나의 주장들, 나의 의도들이 더 중요한 경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일관과 관성을 비유해서요. 관성이 크면 공적인 임무에 대한 충실형으로 볼 수 있고요. 일관이 관성보다 크게 되면 어떤 사적인 능력을 중요시하는 심리적인 경향을 띠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인성과 식상을 비유해서요. 인성이 식상보다 왕하게 되면 준비를 많이 하는 성향을 띠게 됩니다. 준비를 많이 하고 자기의 어떤 재주를 드러내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인성과 식상을 비유해서 식상이 더 왕하게 되면 어떤 준비한 것보다는 자기의 능력을 더 활발하게 쓰는 그런 쪽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성과 식상을 비유해서 인성이 왕하게 되면 더 준비하는 데 더 중점을 두게 되고요. 인성과 식상을 비유해서 식상이 더 왕하게 되면 준비한 능력보다는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쪽으로 성향이 발달되겠죠.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지 마시고요. 단지 그런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성이 아주 왕하고 식상이 작으면 많이 준비해서 적게 쓰면 될 것이고요. 인성이 쇠하고 식상이 왕하면 적게 준비해서 또 많이 쓸 수가 있으니까요. 그는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일관과 재성의 비교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관성과 일관의 비교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주는 김연아의 사주인데요. 물론 시가 얼묘시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판단해서는 모시 쪽에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모시라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사주 해설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사주를 뽑아서 오행을 그리고 난 다음에 배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식신인지 상관인지 정제인지 편제인지 그런 과정을 따지시는 연습을 조금 해두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런 그림을 그려서 하시는 게 좀 용이하고요. 몇 번 하시다 보면 이 그림 그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주가 어떻게 정편인이 어떻게 되는 것이 눈에 아마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간략하게 육신에 대한 기초 개념과 사주를 바라보는 간략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더 진행되는 사항은 다음에 또 강의를 녹화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게시판에 올린 기본 음양 오행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육신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는 자주 읽어보시고 의문난 사항은 항상 편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